어쨌든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지난해 그 킹달러, 뭐 강달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냈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진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면은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제 외환 시장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달러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강한 그 달러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그 뭐 침체로 간다던가 경기 변동성에 확대로 미친 영향이 저로서는 놀랄 만큼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를 특히 보면은 빅스로 대표되는 이제 대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정확하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네.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그 참여를 하는, 즉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현상이 딱 작년 그 하반기에 열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투기 자본이 자본을 공격하고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저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실한 것 같은데 라고 믿는 다른 대외 투자자들이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자동 안정화 구조로 가는 일종의 상쇄가 선진국격, 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선진국격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하고 막는 것보다는 네네네. 펀더멘탈만 견고하다면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방향성이고 이제 그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우리는 펀더멘털이 지금 튼튼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는 이제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나친 변동성을 말씀드려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나친 변동성이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폐의 내재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변동성으로 정보가 그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시장에 이제 그 유입이 돼서 그게 못 퍼지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환시장에서 변동성 빼면 얘기하기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렇긴 지난해 사실.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보였고 뭐 하루에도 막 몇십 원씩 움직이니까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이걸 그 외환 시장의 개방도를 늦추다 보니까 네네. 좀 약간 불안전한 타이밍에 개방도를 하게 돼 버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환 시장이 그래도 잔잔하게 특히 환율이라는 건 어떤 조닝 안에서 무겁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면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신규 외환 시장이 열렸을 때 참여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우리가 제도는 만들었지만 일선에서 그걸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줄 수 있었던 기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년 만에 달러를 직접 풀면서 맞아요.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도 개입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례적으로 달러를 풀면서 개입한 징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최적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게 하나 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방은 해야겠는데 그런 불안전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는 약간 리스크로 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외환 시장을 개방했었을 때 나름대로의 안전 장치를 하나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외환 시장 개방했었을 때 네. 신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국내 자격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인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 개방에서 당분간 참여가 안 됩니다. 참여 허가를 안 줘요? 예,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또 한 번에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국 풀게 될까요? 언젠가는 풀어야겠죠. 우리도 진정한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네네. 차원에서는 그것마저도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순 투기 목적의 시장 참여도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럼요. 이게 단순 투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모호하기 판단할 때문에. 수가 없어요. 예. 그 단순 투기라는 것도 사실은 예.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저기 이렇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 벌적 펀드 같은 거 네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만 더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이 정부가 발표는 오늘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네, 했습니다만은 했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아마 내년 후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7월 같습니다. 이르면 7월 정도 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시간이 7월. 아직 여유가 많이 있고 예.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있고 다만 발표를 지금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니까 지금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앞서 지금 제가 왜 2시까지냐 여쭤봤을 때 예. 결국은 나중에 24시간을 풀가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4시간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이 없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해외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투자나 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로는 발생할 수 없는 건가요? 뭐 그럴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네네.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우리가 꼭꼭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기회를 지금까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일이 생긴다면 그때 또 충분히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뭐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데 펀더멘털이 우리나라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펀더멘털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네네. 시장에서 우리 외국 시장 간의 괴리가 있거나 이런 틈을 노리게 되는데 그런 틈을 주지 않는 어떤 좀 투명하고 활성화된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